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원 잉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 문제를 풀 때 또는 뭐 모의고사를 풀 때 여러분 좋은 점수 받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영어를 이제 아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점도 맞아보고 싶고 아주 고득점을 원할 텐데 그런 학생들은 실력이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문제를 풀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생이 그렇게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잘하는 학생을 따라서 무조건 하면 되겠지 하면서 열심을 낸다고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닐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 때 문제를 내가 좀 더 잘 볼 수 있게 풀 수 있을까? 내 실력보다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등급보다 더 좋은 등급 어떻게 맞을까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푼다 해서 문제를 다 맞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게 푸는 학생들은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고는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뒤에 보면요 문제를 막 40번 이후라든지 심지어는 뭐 30, 뭐 6번 이렇게부터 뒤에 아예 그냥 풀지 못하고 그냥 문제를 그냥 찍어버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설명해 주고 싶냐면 무작정 풀지 말고 자기 등급에 맞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수능에서는 듣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듣기란 문제가 17번까지가 듣기가 나오는데 이 듣기 문제는 상당 비중이 높아요. 거의 37점 정도의 비중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듣기가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요즘에 다 맞는 학생이 또 적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듣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듣기는 특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1, 2교시의 국어와 수학 같은 그렇게 우리가 원래 가지는 한국어의 어떤 잔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듣기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식사하고 영어를 풀 때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문제 이제 영어 듣기를 하기 때문에 영어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쉐도잉을 하셔야 돼요. 쉐도잉이 뭔지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쉐도잉은 듣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 내면 좋은데 소리 내면은 실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으로 따라하셔야 되겠죠. 따라해서 깨끗하게 그것을 카피하듯이 그림자처럼 따라가게 되면 집중력도 올라가고 영어도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잘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쉐도잉을 해서 끝까지 따라하는 연습을 하시면 뒤에 문제를 풀 때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영어적인 감각으로 풀 수가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7번까지를 다 쉐도잉 하시고 특히 다 끝내신 다음에 그걸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 여러분 3등급 정도가 여러분 이제 시작 쓸 수 있는 등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수능에서 3등급 정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듣기가 다 맞은 다음에 제일 뒷페이지 41번부터 가는 제일 뒷페이지를 가시면 돼요. 뒷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앞에 나와 있던 문제들을 cool down, cool down으로 엑서사이즈 하죠. 여러분 운동 다 하고 나면은 몸을 갑자기 멈추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요. 이렇게 풀어주는 운동들을 하죠. 천천히 쉼 호흡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가지고 몸에 쌓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풀어주려고 cool down 엑서사이즈를 해요. 그런 식으로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어떤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가 다만 지문이 긴 거지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축소판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41번부터 뒤에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거는 지문이 길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를 푸는데 너무 긴 시간을 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10분 정도, 정말 더 걸린다면 한 13분, 15분 정도인데 10분 정도의 끝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10분 정도에 나한번 뒤에 있는 문제를 푸시면 돼요. 먼저. 거기를 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앞에 가가지고 18번부터 푸시면 됩니다. 자, 18번부터 3점짜리는 아예 안 풀어도 돼요. 여러분 2점짜리 문제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푸시면은 남아있는 시간 2점짜리를 거의 맞을 수가 있고 뭐 실수가 나오더라도 70점을 넘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등급이 필요한 학생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3점짜리를 아예 안 풀어도 무조건 3등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등급을 풀 수 있는 3점짜리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학생이 굳이 3점을 다 풀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3등급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2등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3등급을 다 맞았다. 2점짜리 다 맞았다는 조건에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려고 한다면 3점짜리 문제를 3문제 정도나 두세 문제만 더 맞으면 80점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3점짜리 문제의 패턴 중에서 자, 빈칸을 요약해서 집어넣는 문제라든지 또는 문장 뒤에 순서를 나오는 문제라든지 또는 어디에다 이 문장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취약한 것은 빼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3점짜리 문제를 골라가지고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두 문제나 세 문제를 맞으면은 이제 2등급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렵더라도 실수를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다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더 잘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아무렇게나 풀어도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필요한 등급 당연히 1등급이 아니면 2등급을 노리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2등급 어떻게 노리느냐 또는 실수에 3등급이라도 당연히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학생들은 듣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뒤로 가서 41번부터의 문제를 풀면 앞에 문제를 축소해 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시간을 갖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풀고 한 10분 정도에 풀고 다시 18번부터 오게 되면은 이미 영어적 머리가 활성화가 돼서 2점짜리 문제들이 풀기가 쉽습니다. 쭉 풀어서 도표 이런 문제들까지 편하게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3점짜리를 고르시면 돼요. 어법 문제가 있고 빈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에 집어넣는 문제가 있고 토픽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 다 풀 필요가 없고 자기가 잘하는 유형을 골라서 편하게 풀고 나머지는 좀 쌍스러운 표현이지만 찍신을 기다려서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대충 보시고 그러면은 2등급에 안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가 항상 돼요. 학생들은 빨리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읽는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읽어도 실수가 나오고 또 천천히 읽다 보면 뒤에 문제를 아예 못 풀어요. 그래가 점수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받고자 하는 점수에 맞는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아닌 건 아니다. 던져주고 그렇게 풀다 보면 2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등급 맞는 학생들이 제 말을 듣고는 뭐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저 인정이 돼요. 실력 있는 학생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2등급도 좋은 등급이고 수능에 쓸 수 있는 귀한 등급이니까 그런 등급을 얻기 위해서 굳이 내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쭉 처음부터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1, 2교시에 한글적인 머리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적으로 회고를 돌아가야 돼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하면서 쉐도잉을 꼭 하셔가지고 영어적으로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듣기를 다 맞고 나면 이미 많은 3분의 1을 확보하게 돼요. 점수를. 그 다음에 제일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서 쉬운 문제들만 풀고 어려운 문제를 몇 개 골라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풀어서 제 가르침대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점수를 얻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실험을 거친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훨씬 편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문제풀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어가 단지 시험을 얻기 위해 점수를 얻기 위해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점수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즐겁게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